저는 밖에서 천둥번개 치고 막 이래도 꿀잠 자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 기어간다고 자다가 깨요. 그렇게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습도가 40%네. 이런 것도 느끼시거든요. 시각, 후각, 청각 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예민하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술 계열의 일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많거나 크게 오픈된 공간에 가면 쉽게 지치는가, 불빛, 소음, 냄새 상당히 예민한가, 해지는가. HSP인 분들은 쉽게 피로해진다든지 많이 힘들어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원장님 성격은 예민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약간 둔감하신 편인가요? 심하게 둔감한 편입니다. 얼마나 둔하신 거죠?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머리를 자르고 온 거예요. 오! 이발했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2주 전에 이발했다. 제가 일상생활 할 때는 이러지만 사실 직업병 모드로 환자들을 볼 때는 눈썹 하나 바뀐 거, 표정이 방금 바뀐 거, 또는 옛날에는 대답을 1초 만에 했는데 1.5초 만에 한 거, 이런 것도 알아차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원장님 일을 하실 때처럼 예민하신 분들이 너무 예민하다 해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남들보다 유독 예민한 분들이 계시고요. 불편할 정도로 예민함이 심해지시면 병원에 오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저희는 Highly Sensitive Person, 즉 HSP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HSP인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SP란 1990년대에 새로 나온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의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처음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단순히 예민함을 넘어서서 감각, 정서, 사고 처리 방식이 매우 깊고 강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예민하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센시티브하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반드시 센시티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양육을 3가지 요소를 말해요. 센시티브, 리액티브, 퍼시스턴트. 이 3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1번이 센시티브예요. 즉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을 그르칩니다.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성취도 훨씬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분, 미술하는 분은 당연히 센시티브 해야지 성취가 훨씬 뛰어나고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곡의 한 마디를 마음에 들 때까지 10시간도 친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치나 이렇게 치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르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훌륭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글 쓰는 분들 또는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민하고 민감해야 더 잘 쓰고 더 많이 업적을 내고 더 정확한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의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너무 과하게 예민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진다든지 너무 우울해진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껴서 회피까지 하게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SP인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깊게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변화 이런 거를 매우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괜찮아요 의미가 뭘까? 저 표정이 뭔가가 어둡다. 네가 알아서 잘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매우 깊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표정이 어떤지 대략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정보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HSP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요. 저 사람의 옷차림, 향수, 자세 이런 거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깊게 처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쉽게 과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까 남편이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2주 만에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면 어떤 분들은 습도가 30%가 아니라 40%네 이런 것도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밖에서 천둥번개 치고 막 이래도 사실 저는 꿀잠 자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다가 깨요. 바퀴벌레 기어간다고. 그렇게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시각, 후각, 청각 다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과자극이 되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감 능력이 좋고 감정 반응의 깊이가 깊습니다. 둔감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본인이 대놓고 나 너무 우울해, 나 너무 불안해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대놓고 하지 않는 이상 캐치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HSP인 분들은 그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되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까, 외로울까, 불안할까 이런 거를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봐주고 먼저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음악 또는 어떤 예술작품 이런 걸 볼 때 훨씬 더 창작자의 의도를 잘 깨닫고 또 깊이 공감하고 또 그거를 잘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둔하고 문외한인 사람들은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피아노를 친다 이런 거 들어도 1등한 사람들이라 역시 빠르고 아주 잘 치는구나. 너무 빨리 잘 치더라고요.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HSP 이제 주변에 예술가가 있는데 그분이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피아노를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 같은 곡을 다른 피아니스트가 치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윤찬의 연주를 들으면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난다라고 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정말 저 같은 둔감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예술가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예술을 해야 잘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술을 해야 잘하겠어요? 뭐 대답 안 해도 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보통 본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HSP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셀프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HSP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특징들 중에 많이 해당되면 HSP에 가까울 수 있다. 적게 해당되면 아닐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많거나 크게 오픈된 공간에 가면 쉽게 지치는가, 그리고 불빛, 소음, 냄새 이런 거에 상당히 예민한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거나 그런 자리에서 쉽게 피로해지고 예민해지는가, 그리고 대화하거나 어떤 걸 보거나 할 때 타인의 감정이 내 것처럼 쉽게 공감이 되고 깊이 이해가 되느냐, 마지막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매우 민감해져서 내가 일을 더 잘 못하거나 퍼포먼스를 잘 못하느냐,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라고 하면 HSP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HSP다 혹은 많이 예민한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다스리는 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예민하고 과민하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 외모, 내 어떤 체질 이런 걸 타고나는 것처럼 이런 과민성 여부, 예민성 여부도 타고나는 거라서 내가 원래 이런 초민감적인 부분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과민한 걸 알았다면 굳이 그런 환경을 자꾸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시끄러운 곳, 자극이 너무 많은 곳 이런 것은 최대한 좀 피하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많은 자극들로부터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렇다든가 학교에서 그렇다든가 또는 내 가정이 그렇다든가 하면요. 그런 경우에는 세 번째로 마음 챙김으로 감정과 자극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 답장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좀 둔한 사람들은 일단 카톡을 보냈다는 걸 까먹고요. 따라서 답장이 안 왔다는 것도 까먹거든요. 그런데 과민한 분들은 내가 뭘 실수했나? 지난번에 내가 15분 늦게 해서 이 사람도 15분 이상 더 늦게 하는 건가? 나랑 기싸움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매우 깊이 해석하게 되거든요. 즉 답장이 늦었다라는 자극을 감정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왜 상대방이 답변이 평소보다 늦었는지 내가 미루어 짐작하지 말자라고 감정과 자극을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승화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칼도 강도가 들면 이거는 누구를 살해하는, 해치는 그런 이제 무기가 되지만요. 그런데 이 칼을 들고 맛있는 요리를 하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거거든요. 즉 내가 아주 과민하다, 모든 감각이 다 깨어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술 계열의 일이라든지 또는 미세한 기계를 만지고 수리하고
만들고 또는 제작하고 이런 거는 민감할수록 굉장히 유능해지고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과민함을 장점으로 승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들에 비해서 유독 예민하신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민하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아주 강점을 많이 가진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한 분들은 많이 피곤해지고 또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단점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예민한 분들, 과민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장점을 살려서요.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이루시게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런 민감성, 예민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